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 학원입니다. 오늘은 동백중학교 그리고 백현중학교 내신 영어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항상 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유형의 의도에 맞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어렵게 내냐면은 문장 자체를 바꾸시거나 단어를 바꾸셔서 문제를 내십니다. 그러면 학생이 거기에 맞춰서 단어를 많이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지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가지고 온 거를 보면은 많이 틀리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능력을 키워줘야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난이도를 높이셔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세 학교, 두 학교를 같이 하는 이유는 이 어렵게 하시는 패턴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해에서 어렵게 내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어법에서 어렵게 내시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서술형까지 있어서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점수가 좀 깎이곤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이 없고 순수하게 객관식만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객관식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틀리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점수를 갈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100점을 받으면은 그거는 시험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문제를 어렵게 내시냐면은 일단 독해에서는 일치불일치라는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치불일치가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대화를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일치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것도 일치불일치 유형의 변형입니다. 예, 이런 게 있죠.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죠. 예, 동백중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예, 백현중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다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일치불일치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어법이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중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어법을 잘 못하면은 어법이 굉장히 어렵고 좀 까다로운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 어법상 옳은 것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죠. 예, 그리고 뭐뭐와 같은 쓰임으로 사용된 것은, 이것은 이제 투부정사 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죠. 예, 마찬가지로 어법상 적절한 것은, 어법상 알맞은 것은, 여기선 if의 의미, 그러니까 if에 대해서 어법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백현중삼 같은 경우에도 어법상 옳은 것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법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 난이도를 높이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답은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문장 한 줄씩 주어주고 어법상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건 없고, 항상 이런 지문 안에서 어법상 옳은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철저하게 중학교식 어법 문제라고 하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의 개수는, 이게 전형적인 중학교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꼼꼼하게 좀 봐야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편에서는
이제 독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메듀에서 이제 이런 패턴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제작한 그런 훈련 그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훈련 방식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행하면은 좀 그것에 대한 능력이 많이 키워져서 이게 잘 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학생들의 시험지를 들여다 보니까 이 어법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치불일치에서 많이 이제 틀려가지고 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보고 뭐 다 맞은 학생도 있지만은 그 틀린 학생의 그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치불일치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치불일치는 이제 보기가 영어이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도 꽤 많이 틀리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패턴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영어고 여기 있는 어휘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면은 그래도 꽤 많이 틀리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일치불일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키우셔야 되냐면요. 이 보기에 있는 거를 이 본문에다가 잘 대응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보기에 있는 모르는 단어는 찾아서 이제 퀴즈let에 넣고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셔야지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밑줄을 친 다음에 이렇게 1번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꼼꼼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풀면은 이게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틀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에게 꼭 본문에 밑줄 치고 번호를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틀린 학생 100%가 문제를 그냥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습관이 안 된 겁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고 이제 학원에서 제가 앞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풀었는데 실제 시험 가서는 여기에 표시를 하고 틀린 학생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틀리더라도 다음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눈으로 계속 푸는 학생은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학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학교 실전 시험에 가서는 이렇게 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학원에서 연습을 덜 시킨 거기 때문에 연습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교재 제작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 문제 이제 저희 프라이메듀 학원에서 교재를 제작할 때는 뭐 이제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건 제작을 하지만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따오기도 합니다. 자체 제작도 중요하고 저희가 학생의 능력에 맞는 그런 문제를 잘 편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필요한 학생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재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학생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교재를 제작을 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킬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내용이 참이면 T, 거짓이면 F를 선택하시오인데, 그러니까 그냥 T하고 F로 고른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고 여기 번호를 쓰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문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밑줄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해서 문제를 세분화해서 잘라서 밑줄을 치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여기서 모르는 단어라든지 여기서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퀴즈렛이라는 단어장에 정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키고, 그 학생들이 자기가 시험 문제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이렇게 좀 꼼꼼하게 푸는 습관을 들여야지 너희가 이 문제를 맞을 수 있다고 잘 얘기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보통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중2하고 중3 교과서에 대해서 총 7권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저런 패턴의 문제를 이렇게 싹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한 권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문제고, 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다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개별적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생이 궤도에 다다르면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 능력이 충분히 키워졌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각 개인마다 학습 계획을 이제 꾸려 나갈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제 독해 부분인 일치 불일치는 이제 틀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학생한테 적용해보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프라이메이드에서 이제 어법을, 중학교 문법 어법을 이제 어떻게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패턴에 아까 어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같은 쓰임으로 사용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법상 옳은 거, 이제 이런 패턴의 어법을 많이 틀리는데, 이런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어떻게 키우게 하고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이메디 학원이었습니다.